80세가 되면 근육량이 젊었을 때보다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근감소증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독립성을 앗아가는 끔찍한 질병입니다. 5천만 명 이상의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근육 약화로 인한 낙상으로 매년 30만 명 이상의 노인들이 병원에 입원합니다. 생리학 저널은 심각한 근육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반증하는 연구를 보고합니다. 일부 70대 노인들은 수십 년 젊은 사람과 같은 근력, 기능, 심지어 외모를 가지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동년배들은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작업조차 어려워합니다. 이 사람들은 90대까지 완전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종종 힘 테스트에서 절반 나이의 사람들보다 뛰어난 성적을 거둡니다. 그들은 또한 계속해서 산을 오르고 스포츠를 즐깁니다. 그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93%의 노인들은 노화와 관련된 근육 손실을 크게 늦추거나 심지어 되돌릴 수 있는 습관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메이오 클리닉 연구자들은 그 습관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70대와 80대에도 잃어버린 근육량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습관에 대해 노인 환자들에게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자들에 따르면 과학이 노화에 따른 근력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증명한 것은 실제로 많은 의사들의 권고와 모순됩니다. 첫 번째 습관은 아마도 여러분이 매일 잘못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읽어보세요. 이 일반적인 실수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유전자를 활성화하여 근육 위축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 하나를 고치는 것은 노년에 혼자서 황금기를 즐기느냐,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느냐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습관 7. 호르메시스 스트레스. 강한 80대 노인들이 하는 가장 역설적인 일 중 하나는 호르메시스 스트레스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호르메시스는 고용량에서는 독성이 있지만 저용량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화학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당신을 죽이지 않는 것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특히 근육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벅노아 연구소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특정 스트레스에 짧게 노출되면 80대 후반의 개인에게도 근육 기능과 성장을 보존하고 심지어 향상시킬 수 있는 세포 방어 메커니즘이 활성화됩니다. 슈퍼에이저들이 사용하는 주요 호르메시스 스트레스 요인은 온도 변화입니다. 샤워를 30.16초 동안 냉수로 마무리하거나 짧은 냉수욕과 같이 차가운 온도에 잠시 노출되면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고 미토콘드리아 생성이 증가하며 근육 조직을 분해로부터 보호하는 아데노신이라는 호르몬이 촉진됩니다. 사우나와 온수욕조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하여 근육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복구하는 열 충격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핀란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사우나 사용 일주일에 4-7회, 은 사우나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10년 동안 근육 손실이 40% 적었습니다. 두 번째, 호르메시스 스트레스는 간헐적 단식 또는 엄격한 시간 제한 내에서 식사하는 것입니다. 슈퍼에이저들은 근육 품질을 향상시키고 세포 청소 과정인 자가포식을 자극하기 위해 매일 발 염시간에 좁은 시간 내로 음식 섭취를 제한합니다. 솔크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이 기술은 체중 감소 없이도 단 12주 만에 근육 미토콘드리아 활동을 최대 10%까지 향상시킵니다. 일시적이지만 강력한 근육 수축은 세 번째 호르메시스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슈퍼에이저들은 최고 속도로 와칠 10초 동안 반복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밀거나 당기는 극복 아이소메트릭이라는 일반적인 운동을 합니다. 이 짧지만 강력한 수축은 관절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육세포와 소통하여 크고 활동적으로 유지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의 산발적인 특성이 효능을 부여합니다. 짧아야 하고 충분한 회복 시간이 뒤따라야 합니다. 적절하게 관리하면 이러한 통제된 스트레스는
노화에 따라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폭스와 센타우루스와 같은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합니다. 내성을 키울 때까지 조금씩 이러한 습관을 들이십시오.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목표는 부드럽고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입니다. 습관 6. 단백질 섭취 시기 전략. 노인들에게 단백질 섭취량은 주요 관심사이지만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 시기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단백질 활용의 점진적인 감소를 동화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영양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노인들은 한 번에 모든 단백질을 섭취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하루 종일 나누어 섭취해야 합니다. 근육에서 단백질 합성을 위한 기회의 창이 발생하는데 이는 각 식사 후 약 3~4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저녁 식사에 모든 단백질을 섭취하는 실수를 저지르는데 이는 근육을 키우기 위해 하루 종일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를 하루 종일 나누어 섭취하고 매 끼니마다 25~30개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침에 시리얼이나 토스트 대신 계란, 그릭 요거트 또는 단백질 스무디를 섭취하십시오. 점심과 저녁 식사에는 렌틸콩과 콩과 같은 살코기, 생선, 유제품 또는 채식 단백질 공급원으로 이 추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더 적은 수의 식사에 집중된 동일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에 비해 이 스케줄링 기술만으로도 근육 단백질 합성을 최대 25%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텍사스 대학교에서 실시한 12주 연구에서 이 방법을 따른 참가자들은 다른 생활 방식 변화 없이도 평균 1.2파운드의 근육을 키웠습니다. 근육을 더 강하게 키우거나 계속 소실되도록 하려면 단순히 식사할 때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언제 섭취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습관 C. 비타민 D 수치 최적화. 소위 근육 비타민이 노인 인구의 80% 이상에서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힘의 조용한 살인자. 비타민 D 부족은 노인들 사이에서 만연합니다. 뼈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비타민 D의 유일한 필요는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 과학자들은 비타민 D가 근육을 만들고 합성하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를 활성화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육량을 키우고 유지하기 위해 세포에는 비타민 D 수용체가 들어있는데 이는 활성화되면 과정을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자마 뇌과학 저널의 선구적인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우수한 노인들은 수치가 부적절한 노인들보다 근력이 15% 더 강했습니다. 또한 반응시간, 협응력 및 균형 감각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낙상을 피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 결핍은 밀리리터당 20나노그램 미만의 수치로 정의되는 반면 노화 없이 늙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슈퍼에이저들은 거의 항상 밀리리터당 40나노그램 이상의 이상적인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비타민 D 보충 전략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햇빛 노출이 유익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효능이 떨어집니다. 이는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피부의 비타민 D 생성이 20세에서 65세 사이 50%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보충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일일 요구량인 600IU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인들은 적절한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 매일 1000IU가 필요하지만 이는 혈액 검사를 기반으로 개인화되어야 합니다. 지방이 많은 생선, 달걀 노른자, 강화 유제품과 같은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포함하고 가능하면 매일 전고 햇빛에 15~20분 직접 노출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발효식품과 특정 동물성 제품에 존재하는 비타민 K2가 부족하면 칼슘이 동맥에 도달하는 것을 막고 대신 뼈에 사용하도록 촉진합니다. 비타민 D의 상승 효과 덕분에 고용량으로 비타민 D 보충을 하면 동맥이 석회화될 수 있습니다.
이 과소평가되었지만 중요한 비타민 영양소 상호작용은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가 얼마나 많은 비타민 D가 필요한지 알아보려면 의사와 상담하여 혈액 검사를 받으십시오. 그런 다음 근육이 소실되지 않도록 수치를 밀리리터당 40mg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습관 4. 매일 염증 관리. 그렇다면 정말 강한 노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흥미롭게도 염증 수치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연구자들은 최근 만성적인 저등급 염증을 일컫는 용어인 염증 노화가 노인의 근육량 감소의 핵심 요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조용한 염증 과정으로 인해 근육 단백질이 신체가 대체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분해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염증은 운동과 단백질 섭취에 반응하여 일반적으로 근육 성장을 촉진하는 동화 신호를 억제합니다. 단백질 섭취나 운동 루틴과 관련 없이 염증 지표가 가장 높은 노인들은 염증 수치가 가장 낮은 노인들보다 근육량이 3배 더 빠르게 손실되었습니다. 터프츠 대학교의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젊음의 힘을 유지하는 슈퍼에이저들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간과하는 특정 한겸증 전략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완전히 어두운 방에서 잠으로써 좋은 밤의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수면 부족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최대 40%까지 증가시켜 근육 위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소화관의 상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노화와 관련된 장내 미생물총의 변화는 전신 염증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슈퍼에이저들의 식단에는 다양한 식물성 식품 일주일에 30가지 이상, 천연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한 발효식품, 요거트, 캐피어, 사우어크라우트 등, 및 매일 섭취하는 다양한 섬유질 공급원이 포함됩니다. 셋째, 운동 강도는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활동은 필수적이지만 노인들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격렬한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슈퍼에이저는 대부분의 날에 적당한 강도로 운동하며 일주일에 한두 번 짧고 강렬한 강역을 둡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오메가3 지방산, 지방이 많은 생선 또는 보충제에서 매일 삼가, 커큐민 강황, 및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품, 베리류, 녹차,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과 같은 특정 한겸증 물질을 규칙적으로 섭취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자들은 장내 세균의 연령 관련 변화로 인해 염증 지표가 단 12주 만에 최대 29%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감도 C 반응성, 단백질, HSCRP를 측정하는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 염증 수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치가 3.15배 더 높은 일반적인 노인들과 달리 슈퍼에이저들은 일반적으로 수치를 리터당 1.0mg 미만으로 유지합니다. 습관 3. 매일 특정 비타민 섭취. 대부분의 식이 권장 사항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과 같은 다량 영양소에 초점을 맞추지만 뛰어난 근력을 가진 슈퍼에이저들은 단백질 합성 및 근육 기능에 도움이 되는 특정 미량 영양소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러한 필수 영양소는 신체가 섭취하는 단백질과 운동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영양소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거나 운동을 해도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버몬트 대학교 연구자들은 마그네슘을 근육 건강을 위한 잊혀진 전해질이라고 불렀으므로 자연스럽게 우선 순위를 차지합니다. 이 미네랄은 근육 기능에 관여하는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필수적이며 노인 인구의 70% 이상이 부족합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지는 2021년에 마그네슘 수치가 적절한 노인들은 마그네슘 수치가 약간 낮은 노인들보다 악력이 30% 더 강하고 신체 기능이 훨씬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글리시네이트 또는
시트러네이트와 같은 생체 이용률이 높은 형태의 마그네슘 보충 외에도 슈퍼에이저들은 일반적으로 매일 짙은 IP 채소, 견과류, 씨앗 및 다크 초콜릿과 같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합니다. 다음은 크레아틴입니다. 이는 초보 보디빌더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맥마스터 대학교의 2015년 연구에 따르면 크레아틴 보충은 근력 운동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노인의 근육량, 근력 및 인지 기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매일 3록을 섭취하면 근육 에너지 생성과 근육세포의 수분 함량이 증가하여 동화작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틸화된 B12입니다. 위산 생성 감소로 인해 나이가 들수록 B12 흡수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는 비타민 B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물 중 두 가지인 양성자 펌프 억제제와 메트포르민이 이 중요한 비타민을 심각하게 고갈시킨다는 것입니다. 결핍은 신경 기능과 근육의 에너지 생성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슈퍼에이저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저렴한 시아노코발라민 대신 활성 형태인 메틸코발라민으로 보충합니다. 아연, 셀레늄, 크롬과 같은 미네랄 보조인자는 단백질 합성 및 인슐린 민감도를 촉진하는 데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근육 조직으로 영양분을 운반하는 데 필수적인 특성입니다. 터프츠 대학교의 철저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미량 미네랄의 최적 수치는 5년 동안 근육량 유지율을 22%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슈퍼에이저들은 일반적인 종합 비타민에 의존하기보다는 미량 영양소 검사를 통해 고유한 영양 격차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보충합니다. 특정 생화학적 요구사항에 맞게 치료를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치료를 피하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습관 2. 신경근 연결 보존. 대부분의 노인들이 알지 못하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이 위축되면 단순히 개별 섬유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장 약한 연결고리는 근육을 신경계에 연결하는 신경근 접합부입니다. 신경근 접합부는 근육에 전기를 공급하는 콘센트와 유사합니다. 60세 이후 훨씬 빠른 속도로 퇴화하기 시작하면 식단이나 운동에 아무리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도 뇌가 근육과 연결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매우 강한 슈퍼에이저들은 일반적인 노인들보다 신경근 연결이 훨씬 더 좋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중요한 연결을 보존하거나 심지어 복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리 결정된 일련의 움직임을 조정하고 정확하게 실행하는 연습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근력 운동이나 심지어 걷기와 비교했을 때 태극권, 댄스, 테니스 또는 심지어 탁구와 같은 활동은 근육으로 가는 뇌 경로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신경계가 특정 패턴으로 근육 섬유를 동원하도록 요구하여 신경근 연결을 강화합니다. 2020년 연구자들은 일반적인 운동만 한 노인들과 비교했을 때 일주일에 2번 협응력을 요구하는 활동에 참여한 노인들이 신경근 연결을 31% 더 잘 보존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신경근 건강을 촉진하는 화학 물질이 두 번째 방법의 초점입니다. 증거에 따르면 알파리포산과 아세틸 L-카르니틴은 신경 근육 연결에 대한 산화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국 석송에서 발견되는 벤제드린 및 후페르진과 같은 특정 비환 형태가 근육 활성화를 담당하는 주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은 더욱 고무적입니다. 슈퍼에이저들이 사용하는 일부 호흡 기술은 미주 신경을 자극하는데 이는 신경근 전달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5분만 박스 호흡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4초 동안 멈추고 4초 동안 숨을 내쉬고 4초 동안 멈춤일과 같은 간단한 호흡 기술을 연습하면 근육의 신경 활성화를 최대 15%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것은 정신활동과
신경근 연결 유지 사이의 연결일 것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실시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이 어려운 인지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했을 때 근육 기능이 훨씬 더 잘 보존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신경근 시스템과 뇌가 많은 신경 경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뇌 훈련이 신경근 시스템에 직접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신경근 보존 기술을 사용하면 슈퍼에이저들은 80대 이후에도 뇌 연결을 강력하게 유지하여 근육 섬유를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습니다. 습관 1. 점진적 저항 운동. 뛰어난 근력을 가진 80대 노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터프츠 대학교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강력한 항노화 약물이라고 칭한 습관입니다. 우리는 이 습관,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저항 운동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이 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실제 나이를 무시하는 근력을 가진 슈퍼에이저들은 근육 위축의 생물학적 과정을 퇴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맞춤형 저항 운동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 근본적인 진실을 결코 배우지 못합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원리에 따라 작동하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점차적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매주 같은 적당한 무게를 유지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수중 에어로빅을 하는 것은 60세 이후 근육량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슈퍼에이저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독특할까요? 우선 강조점은 지속 시간이 아닌 강도입니다. 맥마스터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실패 지점까지 2주 동안 고강도 저항 운동을 한 노인들은 5주 동안 적당한 강도로 운동한 노인들보다 근육량이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 생리학자들이 일시적인 근육 실패라고 부르는 지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는 올바른 자세로 한 번 더 반복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이는 운동 후 최대 72시간 동안 근육에서 단백질 합성을 유발하는 강력한 동화작용 신호를 보냅니다. 둘째, 슈퍼에이저들은 여러 근육 그룹을 한 번에 사용하는 복합 운동을 강조합니다. 스쿼트, 데드리프트, 로우, 푸쉬, 풀업 등이 있으며 이동성과 관절 건강을 고려하여 축소된 버전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두근 컬이나 레그 익스텐션과 같은 고립 운동에 비해 더 강력한 호르몬 반응을 생성합니다. 셋째, 점진적 과부하를 사용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난이도를 점차적으로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육은 가해지는 스트레스에 적응하므로 몇 달 동안 같은 무게를 사용하면 정체됩니다. 슈퍼에이저들은 운동을 추적하고 매번 조금씩 더 하도록 스스로를 밀어붙입니다. 넷째, 그들은 편심성 또는 운동에 내리는 부분에 중점을 두는데 이는 노인의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천히 무게를 내리는 것은 관절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육에 더 많은 부담을 줍니다. 놀랍게도 이 방법은 뒤처진 사람들에게도 효과적입니다. 엘라베마 대학교의 혁신적인 연구에 따르면 12주간의 점진적 저항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한 노인들은 근력이 35% 향상되었고 평균 3.3파운드의 근육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와 함께 인지 기능, 골밀도 및 혈당 조절도 향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저항 운동이 자신에게 너무 위험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험은 저항 운동이 더 이상의 근육 손실을 막는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는 결국 허약함, 낙상 및 독립성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 비디오에서 단 하나의 습관만 실천한다면 점진적 저항 운동을 하십시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트레이너와 상담하십시오. 그런 다음 체력 수준에 맞는 강도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십시오. 일주일에 30분씩 2번의 세션만으로도 노화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구에서 뒷받침하는 유분까지 습관으로 일부 80대 노인들이 그들의 나이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의 놀라운 근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오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습관 하나를 선택하여 시작하고 다른 습관들을 점차적으로 통합하십시오. 오늘 당신의 힘과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큰 보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의견을 들을 시간입니다. 현재 이 6일까지 습관 중 어떤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습관이 당신을 가장 놀라게 했습니까? 당신의 삶의 나이에 비해 놀라운 힘을 가진 노인이 있습니까? 아래에 댓글을 남겨 자신과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